자, 12주차 두 번째 시간 교재 46쪽 다이얼로그 6번 하겠습니다. Do you have to fill in this form? fill in 하면 기입해 넣다라고 그랬죠. fill, 채워 넣다. 그렇죠? 자, 여기서 have to 앞에서 우리 조동사에 배웠던 것처럼 must의 대용으로 쓰이는 대체 조동사죠. 자, 근데 have를 동사로 취급해서 여기 의문문에서는 do로 의문문 형태를 만들어서 했죠. 자, 그래서 do you have to 해야만 합니까? fill in 이것을 기입해야만 합니까? this form. 자,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내에서 어떤 서식을 받았을 때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비행기가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 그 출입국, 그 입국하게 되는 그 나라의 입국 심사 서류를 그리고 세관 신고서 이런 기타 서류들을 준비하도록 승무원들이 나눠주죠.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이 서식을 기입해야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It's I-94 폼. 자, I-94 폼은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작성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작성해야 돼요. 미국 국민들은 이걸 작성할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입국 심사 서류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입국 심사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죠. It's I-94 form to fill in. 기입해야 될 I-94 폼입니다. 입국 심사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Immigration 94니까 입국을 위한 94번 서류, 공포된 서류인 겁니다. 공식적인 서류가 되는 것이고, 자, What should I do after filling in the form?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한 뒤에 What should I do? 뭘 해야만 하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You should hand it to immigration officer in airport after landing. 자, 순서대로 보면 after landing, 착륙 후에, 비행기가 착륙 후에 in airport, 공항에서 hand it to, 누구에게 건네줘야만 합니다. 누구에게요? immigration officer에게, 입국심사 담당관에게, 입국심사 담당관에게 should hand it to,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What happened after we go through immigration? 자, go through 하면 통과하다. go through. 자, 그래서 immigration. 입국 심사들을 통과한 뒤에는 what happened? 무슨 일을 해야죠?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랬더니 you have to go. 자, 여기서 보니까 to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go to the baggage claim area. 배기지 클레임 에리어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배웠었죠. 배기지 클레임 에리어. 수화물 수치 장소, 수화물 찾는 장소, 수화물 찾는 장소로 have to go to. 자,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거치고 나면 이제 그 사이에 붙였던 그 수화물들이 수화물 수치 장소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리로 가야 돼서 수화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Then pass the customs. 그런 다음에 세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화물을 차지해야지 세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Thanks for your information. 당신이 정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 자, 이거는 이제 기내에서 어떤 서류 작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o you have to fill in this form? 이 서류를 기입해야만 합니까? It's I-94 form to fill in. 이것은 기입해야만 되는 I-94 form, 입국 심사 서류입니다. What should I do after filling in the form? 이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뭘 해야 되죠? You should hand it to immigration officer in airport after landing. 착륙 후에 공항에서 입국 담당관에게 이것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What happened after we go through immigration? 입국 심사들을 통과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죠? You have to go to the baggage claim area. 수화물 수치 장소로 가야만 하고, 그리고 then
pass the customs. 그런 다음에 세관을 통과합니다. Thanks for your information.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 자, 한 문장씩 해볼까요? Do you have to fill in this form? It's I-94 form to fill in. What should I do after filling in the form? You should hand it to immigration officer in airport after landing. What happens after we go through immigration? You have to go to the baggage claim area, then pass the customs. Thanks for your information. You're welcome. 자, 통상의 대화를 한번 해보고요. 마치겠습니다. Do you have to fill in this form? It's I-94 form to fill in. What should I do after filling in the form? You should hand it to immigration officer in airport after landing. What happens after we go through immigration? You have to go to the baggage claim area, then pass the customs. Thank you for your information. You're welcome.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얼로그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마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형용사. 형용사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물의 성격을 한정하는 말. 사물의 성격을 한정한다. 한정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정적 용법.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제한적 용법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서술적 용법. 이거는 다른 말로는 보어적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어적. 이 얘기는 뭐냐면 형용사가 어떤 한정적 용법이나 서술적 용법 한 가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가 두 가지 성격을 두 가지 용법을 다 쓸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특이한 어떤 형용사는 반드시 보호적으로만 쓰이는 것 또는 반드시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이 두 가지 그 특이한 그런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두 가지 용법을 다 갖고 있다. 그럼 한정적 용법은 뭐냐? 바로 얘기하면 이 말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어떤 경우는 특이한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뒤에서 수식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 이렇게 두는 것은 바로 이거 한정적 용법만 얘기하는 거고 서술적 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어로 쓰이는 것. 보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패턴에 따라서 2형식과 5형식의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거죠. 보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 즉 동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보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어에는 두 가지가 있죠. 명사가 보어가 되는 것과 형용사가 보어가 되는 것. 자, 그렇다면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극단적인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한정적인 용법은 반드시 명사와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서술적 용법 하게 된다면 명사와 결합 없이 형용사 단독으로 쓰인다. 바로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형용사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이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한정적 용법 나와 있죠, 여기. 한정적 용법. 자, 보면 이게 관사 형용사예요. 그럼 관사 형용사의 끝은 명사입니다.
이 명사 앞에 지금 형용사가 즉 관사형용사 명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걸을 수식해 주는데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이에요? 뷰티풀한 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고 많은 걸인데 그녀는 그 중에서 예쁘다라는 표현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쁜 소녀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 소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한다, 제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한정적 용법에 대해서 제한적 용법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something cool.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형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thing 또는 one, someone, anyone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즉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이처럼 이런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위 수식이에요. 자, 그래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칙은 명사 앞이 원칙이지만 이처럼 특수한 명사들은 후위 수식을 할 수 있다. 예외적인 규칙이죠. 자, 그 다음에 This is an easy book. 자, 여기서도 on 관사형용사 나왔어요. 관사형용사 나왔으면 관사형용사의 끝은 명사. 그러면 관사형용사,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정적 형용사.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그 두 가지 용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두 가지 용법을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어떤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것,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회화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문제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봤더니 er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더라. utter, 성급한, share, 그 다음에 elder, former 다 er로 끝났죠. 이것들은 한정적 용법, 즉 이것이 보호로 쓰일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명사와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 바로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의 뜻이고, 자, 끝이 en으로 끝나는 형용사도 있죠. 주로 명사나 명사에 en이 붙는 경우. 그래서 wooden, 울로 된 골든, 골드로 해서 골든, drunken, silken. 자, 대부분이 명사에 en이 붙어서 끝나는 형용사 형태가 바로 명사와 결합하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는 이 이후에 spare 또는 main, only가 있는데 이 only는 여러분들하고 문법 시작하면서 영어가 어려운 부분이 영어의 어휘가 한 가지 품사만을 고집하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only는 명사도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부사로 쓰이는데 여기서처럼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사 앞에 오도록 돼 있고요. 네, 부사로 쓰였을 때는 어느 자리에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mere, very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한정적인 부분만 쓰이고 즉 명사와의 결합으로 인해서 쓰이는 것이지 이 자체가 보호로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 즉 보호로 쓰이는 거예요. The story, 그 다음에 비동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형식과 2형식에 쓰인다 그랬죠. 1형식에 쓰이면 존재를 나타낸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될 거다. 그래서 주어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비동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라는 얘기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여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interesting이 있는데 형용사 분명히 맞죠.
그러면 한정적 용법으로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명사가 있나요? 명사가 없죠. 이게 단독으로 쓰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얘는 보어로 쓰인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보어가 왔다. 그 얘기는 바로 이게 이형식이다. 그러면 이형식의 비동사는 상태의 비동사, 주어가 어떠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어의 바로 위에서 보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체의 구체적인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서술, 이것이 바로 보어에 대한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명사적 보어가 나올 수가 있고 형용사적 보어가 나올 수가 있다. 형용사적 보어가 나왔을 때는 형용사적 보어는 형용사 단독으로 나오고 명사와 결합이 없다. 명사적 보어는 그냥 명사만 나오는 건데 그 명사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주어, 즉 주어인 명사와 동격이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다르게 표현된 명사로서 그 두 명사는 같은 걸 의미하게 된다. 이게 바로 동격의 보어입니다. 자, 그래서 The Story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Very interesting. 매우 흥미로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는 거고. The child is still alive. 자, alive. 살아있는. 뒤에 명사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still.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live 다음에 명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적 용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아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found the book easy. 자, 이거 가장 대표적으로 found 지각 동사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 근데 find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호의 형용사. 자, 여기도 마찬가지. easy라는 형용사가 왔는데 명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형용사가 단독으로 왔을 때는 바로 서술적 보호, 보호적 용법으로 쓰이는 서술적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드시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자, A로 이게 라틴어 접두사인데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A로 시작하는 형용사. 그래서 afraid, asleep, alive, awake, 그 다음에 aware, alone 이런 것들이 어가 접두어로 붙어서 만들어진 형용사들은 반드시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고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명사와 결합 없이 형용사 단독으로 보어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ll.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well이 부사인데? 물론 부사죠. 부사인데 well이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부사 이런 또 well이 우물이라는 명사도 있잖아요. 전혀 뜻밖의 명사가 있으니까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품사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여기서 well이라는 것은 건강이 좋은이라는 의미예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fond 무엇을 좋아하는 glad, proud, ignorant, sorry 이와 같은 것들은 명사와 결합은 없이 반드시 서술적 보어로 단독으로 쓰인다. 형용사 단독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과 서술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 a certain man 야, a certain은 어떤이라는 의미예요. 즉 여기 man이 명사죠. 관사형용사의 끝은 명사. 관사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나와 있는 것은 형용사. 그래서 이 certain은 형용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형용사 중에서 명사 앞에 나와서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용법이기 때문에 이 certain은 assertion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응? 어떤 특정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ascertain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certain. 자, certain 다음에 명사가 없죠. 명사가 없는 거 보면 얘는 뭐예요? 확실한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정확한, 확실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일 때는 서술적 보어로 쓰인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right하고 right. my right hand. 여기서는 오른쪽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it is right 하게 된다면 오른이라는 서술적 보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present king. 현재의 여왕입니다. 현재의 여왕.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왕으로서 존재하는 그 여왕을 현직 여왕을 프레젠트 퀸 이렇게 얘기하고 the queen was present 하게 된다면 어디에 참석한 출석한이라는 얘기예요. 자, 일이 뉴스 앞에 명사 앞에 와서 한정적으로 쓰였죠. 그러면 일뉴스하면 이것은 bad라는 얘기예요. 나쁜 소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was ill. 바로 명사의 결합이 없는 거 보면 얘는 뭐예요? 서술적으로 쓰이는 거. 아픈, 건강에 안 좋은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late Mr. Kim 이렇게 되면 Mr. Kim 앞에 명사 앞에 나왔으니까 이건 한정적 용법이고 한정적 용법일 때는 얘는 작고한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말로 고 미스터 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실 고자에 고자 써서 자 그리고 he was late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늦은이라는 서술적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unable man 뭐뭐이 가능한 사람 뭐든지 가능한 사람 이와 같은 것이 unable man 능력 있는 사람이라 능력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be able to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뭐뭐이 가능한이라는 뜻이죠. 능력 있는과 가능한 이런 의미로 서술적 용법, 한정적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형사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사 형용사예요. 자, 정관사, 부정관사 이렇게 배우는데 관사라는 품사는 영어 문법에 없죠. 그렇죠? 관사라는 품사에는 없는 거예요. 팔품사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 고작 더와 언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정관사, 부정관사 두 가지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관사를 그럼 품사를 설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형용사로 설정하는 거예요. 형용사로. 자 그렇게 됐을 때 관사 형용사의 끝은 명사. 근데 형용사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뭐지?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 뒤에는 분명히 관사 형용사 끝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절대복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복수. 이 절대복수라는 것은 사람인 경우 또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 지금 사람인 경우에는 얘가 바로 뭘 나타내냐면 people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people 자체가 복수라고 그랬죠. 사물일 때는 바로 thing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들이 그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의 성격에 의해서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경우에는 the rich people이에요. 그 다음에 the wounded people and the killed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we should be kind to the old peop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앞에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경우에는 people이라는 절대 복수가 숨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에는 thing이라는 절대 복수, things라는 명사가 숨어 있는 경우에요. 사라진 거죠. 왜? 굳이 그걸 표시를 안 해도
이것이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관사형용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와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사가 안 나와 있다. 자, 그래서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 그래서 the rich person 또는 the rich people 부자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수가 되니까 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관사형용사의 끝은 명사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관사형용사 끝에 명사가 안 나왔다. 근데 봤더니 관사형용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고 끝났다.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의 형태는 뒤에 절대 복수가 숨어있는 절대 복수. 그래서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 사람과 사물을 구별하자. 그 개념만 알면 되게요. The wounded people, 부상당한 사람. And the killed, 죽은 사람들이 lay in the field. 벌판에 lay, 누워 있습니다. 벌판에 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 should be kind to the old people.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연로하신 분들을 연로하신 분들에게 친절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돼서 the old people 되는 겁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가 또 추상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the true 하게 된다면 바로 truth가 되는 거죠. discover the true. 자, 여기 더 true 형용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discover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더도 분명히 관사형용사가 명사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특수하게 또 추상명사로 쓰이는 경우. 이 자체의 형용사 자체가 추상성을 띠고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추상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The good, 선한 것. 선이라는 의미를 드는 거죠. 착가서자 써서. 자, the beautiful, 아름다움. 이처럼 추상, the beautiful한 person이 아니에요. the beautiful 이렇게 되겠을 경우는 the beautiful person 하게 되면 직접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뒤에 명사가 별도로 나오지 않고 beautiful로 이렇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은 바로 beautiness,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추상성을 띤 명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2주차는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 형용사의 어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수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